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 살고 있고 현재 요식업 사업을 하는 35살 여성입니다. 3년 전 남편과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경험했는데요.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는 남편의 바람입니다. 물론 바람 한 번 피웠다고 이 사달이 난 건 아니고요. 시부모님도 한몫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자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다 퍼주면서 살았는데 거의 호구나 다름없었더라고요. 가족의 정이 그리워 앞만 보고 내달렸던 게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며 이렇게 큰 화를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혼으로 인해 사업에 전념하게 되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더욱이 지금은 좋은 사업 파트너이자 천생배필을 만나 좋은 감정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느끼는 중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기훈 씨, 오늘 점심 장사 만만치 않았죠?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다른 직원들이랑 합이 잘 맞아서 이 정도지 아니었으면 진짜 죽어났을 거예요. 오늘이 역대급으로 힘들었어요. 힘든 거 나도 알아요. 어차피 오늘 고기도 거의 다 팔았고 일찍 마감하고 직원들끼리 회식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오, 저희야 감사하죠. 설마 근데 가게에서 하는 건 아니죠? 에이, 하루 종일 불판 닦고 고기 굽고 고기라면 진절머리 날 텐데 직원들이랑 이야기해보고 메뉴 정해서 그곳으로 갑시다. 역시 사장님이 젊으셔서 그런가 저희랑 소통이 잘 되네요. 그럼요. 저도 젊은 사람인데 그나저나 기훈 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올해 30입니다. 취업 준비 중이고 지금 평일 파트타임으로만 일하고 있죠? 네, 취업이 잘 안 돼서 좀 민망한데요. 집안 사정이 여의찮아서 뭐라도 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건 왜 물으시죠? 아니, 내가 몇 달 지켜봤는데 나이도 들고 계속 취업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제안 좀 하나 하려고요. 제안이요? 제안이라면 어떤? 이쪽 일이 힘들긴 하지만 파트타임 말고 정직원으로 일하는 거 어때요? 월급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정말요? 제가 정직원이라고요? 그래요. 지난번에 회사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활동적인 게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흐흐흐. 식당에서 일한다고 편견까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하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럼요. 제가 사실 집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취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늦게 군대 다녀와서 시기도 늦었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안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해본 거 보면 일머리도 있고 해서. 괜찮으면 이번 주는 좀 쉬고 다음 주부터 정직원으로 일해볼래요? 나 한입 갖고 두 말 안 하는 거 알죠? 네네.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을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할 때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남편은 제가 운영하던 가게 직원이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성실하기도 해서 눈여겨보고 있었죠. 집안 사정이 여의찮다는 말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성실하게 일했었죠. 그렇게 남편은 정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저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나이도 같아서 친구처럼 지냈어요. 사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탓에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오면서 사회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고 20살이 되던 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으로 혼자 살 집을 마련했고 꾸준히 주식 공부도 하면서 공장, 식당 등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8년 정도 죽어라 일하니 여유자금이 생겼고 요식업 사업에 뛰어든 거였죠. 기훈 씨, 나 가게 확장 오픈할 거거든요. 지금 하는 일 힘들진 않아요? 어때요? 정직원 되고 늘 하던 거라 괜찮아요. 그나저나 사장님, 지금도 잘 되는데
확장하시려고요? 아, 분점을 낼까도 생각했는데 다른 메뉴로 하나 해보려고요. 국밥으로. 오, 아이템 좋은데요? 저야 뭐 시키는 일만 하니까 까라면 까야죠. 사장님이 힘드실까봐 걱정이고요. 언제부터 날 그렇게 생각해줬다고. 그래서 말인데 국밥집 개업하면 좀 바빠질 거예요. 그쪽 자리 잡을 때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기훈 씨가 여기 맡아줘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요? 정직원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제가 해요? 절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1년 이상 잘 근무했으면 된 거지. 이제 나 없어도 알아서 잘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 단체 손님 왔을 때도 대처 좋았고요. 늘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걱정돼요. 괜찮아요. 못하면 못할 수도 있지. 내가 기훈 씨한테 많이 의지하는 거 알죠? 감사해요. 저 사장님, 그럼 조금 있다가 가게 마감하고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내 가게인데 기다리고 말고가 뭐가 있어요. 할 말이 뭐예요?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좀 웃기는데 사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 사장님한테 좋은 감정 갖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황스러우신 거 알아요. 제 입장에서 사장님한테 갑자기 고백하는 것도 웃기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사장님이 저 많이 봐오셨듯이 처음엔 저도 감사한 마음이 컸는데 저도 모르게 사장님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진지한 이야기네요. 당장 저랑 만나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절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게 궁금해요. 평범한 직원 그 이상이 아니라면 제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나도 기훈 씨 좋아요.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성실하고 착하고 성격 좋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매사 열심히 일하는 게 마음에 들죠. 그리고 나 빈말하는 사람 아닌 거 알죠? 기훈 씨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내 대답이 되겠어요? 그럼 부끄럽긴 한데 서로 조금씩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유치하게 오늘부터 일일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뭘 또 감사해요. 아무튼 오늘 고생했고 내일 휴무니까 모레 다시 만나요. 남편은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어느 날 대뜸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싫지만은 않았던지라 서로 알아가며 좋은 사이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둘 다 나이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기대기도 하고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렇게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는 이 사람이면 남은 인생같이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말해서 미안한데 나 사실 자기한테 고백할 거 있어. 왜? 뭔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 그래도 결혼 이야기 나왔는데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해봐. 무슨 말인데 그래? 사실 우리 집 형편 안 좋은 거 알잖아? 근데 생각보다 빚이 많아. 사실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생활비 감당이 안 돼서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짜리 있거든. 뭐? 마이너스 통장? 그런 거 감당 안 될 건데 왜 그랬어? 우리도 이리저리 생활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비밀은 없어야 된다고 해서. 이거 말고 빚이 또 있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빚만 4억이 넘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세인데 겨우 구한 거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산다는데 우리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겨우 전세 구한 거고. 그럼 지금 어머님 아버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는 공사장도 다니시고 설비공 하시고 가끔 주말엔 고깃집에서 숯불 구우시고 엄마는 목욕탕이랑 건물 청소하시고. 휴. 그럼 지금 다달이 생활비 드리고 있는 거야? 그동안 번 돈은? 부모님이 막상 버는 돈이 얼마 안 돼. 나이도 있어서 써주는 곳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모아둔 돈도 없다. 이거네? 미안해.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럼 이걸 다 숨기고 결혼하려 했었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소심한 거 알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빚 갚을 거야. 그러니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라. 결혼하면 당신 빚도 내 빚이 되는 거겠지. 내가 지난번에 사업도 확장할 거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은행에 다닐 일도 많을 거고 어쩌면 당신 명의로 대출도 받고 해야 하는데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겠지? 그렇지. 내가 면목이 없다. 나도 국밥집 오픈 준비하느라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어. 많이는 아니고 당신 학자금 대출이랑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앞에 있는 빚 1억 5천 정도 갚아줄 수 있어. 2억 정도만 가능하단 말이야.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갚고 어머님, 아버님도 마땅히 그래야 하고. 그게 정말이야? 그 많은 돈을 갚아준다고? 당신이 너무 손해 아니야? 내가 손해라는 생각 안 들게 열심히 살면 되지. 당신도 많이 노력해야 할 거고. 그러고 말고 당연히 그래야지.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결혼을 앞두고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댁의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린 데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반세 칸짜리 빌라인데 어렵사리 아는 사람 통해서 구한 전셋집이었거든요. 남아있는 재산이 전세자금 1억이 전부였던 거죠. 시부모님은 막노동, 건물 청소 일을 하시며 생계를 이어나가셨어요. 남편은 제때 취업하지 못해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정직원이 된 거였고, 그래도 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니 그 빚 또한 제가 떠안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빚 절반 정도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런 저를 시부모님은 딸처럼 대해주셨고 남편도 매일 고맙다며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잘 살기로 하고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일하는데 바쁘진 않아? 안 그래도 국밥집 2호점 문제로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뭘 도울 수 있단 말이냐? 괜히 건드려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다. 세아가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지은 죄가 있잖니. 에이, 아버님, 사업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욕심이 많아서 조금 더 늘려보고 싶거든요. 근데 몸이 한계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머님이 국밥집 경험도 있으시고 아버님도 입맛 까다로우시고 잘 아시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맞아. 요즘 국밥집 매출 장난 아니거든? 가맹점 계약 제안도 왔는데 일단은 조금 더 해보기로 했어. 이 사람 말대로 도와주라. 나도 좀 부담이 되는구나. 지금 생활비 받아 쓰는 것도 미안한데. 그냥 없던 일로 하자꾸나. 어머님,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 눈치 보면서 힘들게 일하시지 말고 차라리 가게 하나 맡아서 운영해 보시는 게 좋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니. 세아가 네가 우릴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는 영 부담스러워서. 어차피 직원 몇 명 옮길 거고 저랑 이 사람도 자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때마다 부족한 거 파악해서 발주 넣고 하는 건 다 저희가 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전반적인 매출 관리해 주시면 되세요. 여보, 그럼 월급이나 이런 건 어떡하지? 생각해 봤는데 자리 잡을 때까지는 월급제로 하고 매출 어느 정도 나오면 수익의 30%만 가져오는 거로 하면 될 것 같아. 적어도 매장 유지비나 그런 건 있어야 하니까. 아이고, 그럼 너무 손해 아니냐? 우리야 돈도 벌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좋다만. 그러게. 세아가 네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 가족 사업이라는 게 다 이런 거죠 뭐. 대신에 매출 관리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야 해요. 저 지금까지 세금 문제 일으킨 적도 없고. 그래. 당신 꼼꼼한 성격 내가 잘 알지. 우리 엄마도 가계부 쓰셔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나도 신경 쓸 테니까. 그리고 가족 사업이 원래 더 안정적인 거야. 우리도 하나의 기업이 될지
어떻게 알아? 세아가 정말 고맙구나. 우리가 면목도 없고. 근데 열심히 해보마. 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로 알게요. 지금 다니시는 곳에 그만둔다고 말씀하세요. 가게 개점하려면 2달 정도 남았어요. 반년 정도 흐르고 새로 오픈한 국밥집 2호점도 많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제법 손님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한 달에 8천만 원 찍은 달도 있을 정도로 매출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엄청난 금액에 처음엔 당황하셨으나 이내 돈맛을 보시고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처음에 주던 30% 수익도 미뤄서 준다던가 가게를 돌보기는커녕 놀러 다니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남편에게는 국밥집 1호점과 더불어 영업, 홍보 일을 맡겼는데 직원 말로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 바쁘다고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골프 모임을 간다던가 접대를 해야 한다며 고급 술집에 간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러다 가게 매출이 점점 하락세를 보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좋지 않은 후기, 글도 몇 개 올려지길래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알아보니 시부모님이 가게 일의 뒷전이라 전반적으로 미흡해진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관리를 하긴 했지만 다 눈속임이었고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도 상당했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손님도 느꼈고 국밥의 품질이 저하되기도 해서 손님들 만족도가 낮아진 거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요즘 가게 관리가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매출도 예전 같지 않고 지난번에 위생 점검하고 후속 조치는 하셨어요? 예,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한다. 우리가 얼마나 가게를 돌보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니? 그게 아니라요. 바로 지난주에 점검했는데 문제가 많았잖아요. 어머님도 보셨다시피 식자재 창고하며 김치 냉장고도. 네가 뭘 모르나 본데 그건 잠깐 그럴 수도 있지. 월 매출 1억 가까이 찍은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니? 그동안 고생하신 거 알죠?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만하면 됐다. 알아서 해결하마. 그리고 너한테 마침 할 말이 있었어. 우리 직원 좀 고용해다오. 네? 직원이요? 지금 있는 직원들로 부족하세요? 주방 이모님까지 새로 구해드렸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나이가 좀 있잖니. 가게만 돌보다가는 우리 삶을 제대로 못 살 것 같더구나. 그래서 개인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네 시어머니랑 같이 골프 모임도 등록했고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그러려고. 아, 좀 바쁘시긴 했죠. 몇 명이나 구해드리면 될까요? 당장은 못 구해드리고 시간을 좀 주셔야 해요. 네가 사장인데 그냥 가서 일하라고 하면 되지. 고깃집에 직원들 많잖냐. 그 사람들 몇 명만 보내면 되는 일 가지고 너 은근히 까다롭구나. 제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직원들도 각자 하는 일이 있는 건데 갑자기 이러시는 것도 좀 당황스럽고 다른 데 가서 일하라 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 시간을 달라 이 말씀이에요. 사장이 까라면 까야지. 무슨 말이 많대? 그리고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장부요. 그거 내일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건 왜? 수익 배분도 잘 안 되고 명세서랑 달라서 제가 직접 확인하면서 점검 좀 하게요. 우리가 언제 그런 것까지 챙긴다니. 나이든 우리들 고생시키려고 작정했구나. 그런 건 알아서 좀 하면 안 되는 거냐? 어머니, 처음에 가게 개점할 때 제가 당부드린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가계부 작성은 철저하게 해달라고요. 지금 인력 관리랑 다른 일 대부분 다 제가 해드리는데 이거 하나 해주시는 게 어려우세요? 세아가 일단 우리도 바쁘니 네가 좀 헤아려 주렴. 휴,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가족끼리 사업하는데 설마 사기라도 치겠어? 넌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정말 찌질극치구나. 그러게 말이다. 우리가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 가계부 작성인가 요즘 인터넷으로 다 한다더라. 왜 손으로 사람 고생시키는 거냐? 우리가 놀고 먹는다 이거야? 편한 거 고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직접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필요 없다. 이놈의 가게 때려치우고 말지.
이제 더 이상 일하기 싫다. 내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는 건 좀 아니죠. 갑자기 안 하신다고 하면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 네가 그 잘난 사장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렴. 어머니. 여보, 어머님이랑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일을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떡해?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어. 당신 도대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했길래 단단히 화가 나신 거냐고. 그새 연락하셨어? 아니, 가게 관리도 엉망으로 하시고 내가 점검 좀 하게 장부 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 신경 못 쓴다고 화내시잖아. 난 또 뭐라고. 당신 내가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유도리 좀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유도리? 무슨 유도리? 매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날 판매 현황 잘 기록하면 되잖아. 카드면 카드, 현금이면 현금. 그냥 일기처럼 기록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려워? 내가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울 부모님께 사과드려. 사장이고 나발이고 며느리잖아.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갈궜길래.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만 보여? 가게 운영하느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나는? 나는 안 보이냐고. 아, 그러게 그렇게 일 벌리래? 나 골프 치러 왔으니까 나중에 연락해. 야, 지금 골프가 문제야? 당신도 그래. 도대체 가게는 맨날 민경 씨한테 맡기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돈은 돈대로 다 가져가고, 일은 다른 직원들이 다 하고, 당신이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지금까지 내가 알던 당신 맞아? 왜 꼬투리 잡고 그러냐? 그리고 어디다 대고 남편한테 야래?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그놈의 골프 모임인지 뭔지 당장 기어들어와. 싫은데? 중요한 모임이다.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야! 저는 남편과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고, 며칠 동안 냉전 기류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가게 일에 전념할 사람들이 아니어서 직원을 5명이나 더 구해야 했죠. 저도 직접 홀서빙, 설거지 등을 하며 가게 일을 도왔고 겨우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이 바깥으로 활동하는 게 많아졌는데 유독 외근이 잦아졌고 외박도 점점 횟수가 늘었어요. 외근 나갈 일이 은행 업무 보러 가는 것 말고는 없는데 자기 말로는 출장이라며 지방 곳곳을 잘 다니더군요. 여러 의심을 하고 있는데 가게 직원이 잘릴 각오하고 저한테 말해주는 거라며 조심스레 무언가를 보여주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편과 예전에 잠시 일하던 여자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어찌나 다정한 모습인지 누가 봐도 커플이었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의심은 확신이 섰고 가게 직원이 건네준 증거들 모두 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공공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이고 하나같이 제보를 해주더군요. 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죠.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남편이 먼저 제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가게는 뒷전이고 밖으로 나돌기만 하는데 아무것도 터치 안 하는데 무슨 할 말? 왜 그렇게 날이 서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줄 알고. 어디 한번 짓거려 보라고. 어차피 의미 없는 말인 거 다 알아. 의미가 없진 않지. 아무튼 여보 미안하게 됐어.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거든. 크크크 뭐라고? 사랑하는 사람? 그새 애인이라도 만들었어? 몇 명인데? 그게 중요해? 아무튼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자. 당신이랑 이혼해야 새 출발하거든. 언제 그 말 하나 했다. 그래, 어떤 년이야? 년이라니 말 조심해. 당신처럼 돈 타령 안 하고 순수하게 날 바라봐주는 사람이야. 아이고, 그러셔? 그래, 이혼하자. 근데 내 전 재산 없어도 사랑해주나 보자. 크크.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 바람 피우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오죽하면 직원들이 나한테 제보를 해주더라?
아무튼 나도 더 이상 너랑 살 자신도 없고 너도 나랑 빨리 이혼하고 싶다니까 그렇게 해줄게. 대신 다 뱉어내고 가야 할 거야. 뭘 뱉어내? 알아듣게 말해. 결혼하면서 갚아준 네 빚, 그리고 내 부모가 가게 운영하면서 등쳐먹은 내 돈. 장부를 나한테 안 주는 이유가 있더라? 그동안 얼마나 많이 헤쳐먹었으면 외제차도 뽑으셨던데? 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벤츠 그거 빌린 차 아니야? 난 어디 차인지 말도 안 했는데 아는 거 보니까 사실이네?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가게 이제 손도 못 대실 거야. 그리고 그동안 매달 들이던 생활비, 뒷주머니 찬 돈, 내가 갚아준 빚 다 토해내. 그리고 내가 네 명의 통장에 넣어준 비상금. 그거 야금야금 썼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것까지 다 토해내. 여보 미안해. 무릎 꿇고 빌게.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말로 하자. 응? 대화를 좀 해보자. 대화는 얼어 죽을 대화.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으니까 짐 싸서 너 좋다는 년한테 꺼져버려. 아니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당신이라고.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제발. 꺼져 미친 새끼야.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가만 안 둔다.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원만한 이혼이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이 그동안 뒤로 빼돌린 돈만 2억이 넘었습니다. 제가 오픈한 시점부터 최근까지 싹 다 점검했었거든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개고생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좀 아쉽습니다만 이걸로 확실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워낙 증거가 명백해서 위자료랑 보상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 받아냈습니다. 외제차까지 팔아서 다 넘기라고 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어쩌고 하길래 그냥 뒀어요. 뭐 그래봤자 한 달 정도 뒤면 강제 집행돼서 압류될 예정입니다만 그때까지 실컷 하고 다니라죠 뭐.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수입이 없어지니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들러붙기 시작했어요. 막상 자기들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니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자본도 없으니 될 턱이 있나요? 저는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해버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매출이 점점 올라 지점마다 월 1억이 넘을 때도 있을 정도로 아주 실적이 좋아요. 방송 출연도 하고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찾아와서 그런지 홍보가 잘 되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며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이고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죠.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면서 좋은 감정으로 좋은 인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동대문에서 의류 사업하고 있는 38살 여성입니다. 최근에 연상연하 커플이 유행인지 연예인들도 제법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데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로 연예계 대표 연상연하 커플로 알려진 분들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면서 예전 일이 생각나 가슴이 저릿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불과 2년 전에 이혼이라는 걸 경험했거든요. 남편과는 10살의 나이 차이가 났고 연애는 약 1년 정도 했습니다. 집안에 반대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수월하게 결혼한 케이스예요. 불같은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게 된 이유는 남편의 바람 때문입니다. 평생 저만 보고 살겠다던 그놈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결국 끝을 보게 된 거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화가 나거나
슬프다기보단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민경아, 이 엄마 시골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엄마, 또 그 소리야? 혼자 시골 내려가서 뭐 할 건데? 아프기라도 하면 누가 봐줄 사람이 있어? 얘는 이제 다 늙었는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는 거잖니. 언제까지 딸아이 붙잡고 살 순 없지. 너도 언젠가 결혼도 해야 하고. 결혼하면 뭐? 엄마랑 같이 살지 말란 법 있어? 아니, 왜 이렇게 못 떨어져서 안달인데. 그냥 나랑 같이 살아. 피부치라고는 엄마가 전부인데. 너 결혼해서 가정 생기면 그 가정을 지켜야지. 다 늙은 이 엄마 챙긴답시고 나 몰라라 할 거야? 그까짓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 안 그래도 사업하는 거 정신없어 죽겠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당장 내 사업 잘 지켜내는 게 우선이지. 아이고 이 녀석아. 네 아버지 그렇게 되고 나 하루도 편할 날 없었다. 돈 잘 버는 것도 좋지만 온전한 가정 안에서 마음 편히 인생 사는 게 좋지 않겠니?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떨어질 생각을 해. 그냥 나랑 서울에서 같이 살아. 엄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게 해줄게. 시골로 이사를 하고 싶은 거면 양평이나 광주 쪽에 집 마련하고 그쪽에 성내 이모도 있고 괜찮잖아. 아이고 말이야 쉽지. 집 마련하는 게 어디 한두 푼 드는 일이냐? 사업한다는 애가 돈을 막 쓸 생각을 해. 엄마, 딸 능력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주식도 하고 있는 거 알지? 수익이 좋은 편이야. 그리고 이번에 동남아 수출 계약도 따내서 어마어마하다고. 지난번에 말했던 거? 그거 잘 안 될 것 같다고 술 마실 땐 언제고. 잘 됐다니 다행이네. 그러니 엄마,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아. 누릴 것 누리면서 살라고. 고흥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지내려고. 정시골이 가고 싶으면 이모 있는 쪽으로 가. 그건 내가 허락해 줄게. 이 녀석이 진짜. 아무튼 다시 생각해보마. 내 딸이지만 너도 고집 참 무시 못한다. 누가 널 데려가겠니? 아이고. 저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산과들, 논밭밖에 없는 자연 친화적인 곳이죠. 아버지는 농사도 지으시고 뱃일도 나가시고 참 많은 일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집안의 가장이 사라지니 형편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거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아버지가 사업을 벌여놓으신 게 있는데 도루묵이 돼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3억이 넘는 빚이 생겼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과 집을 판 돈으로 겨우 절반 정도를 갚았어요. 친정엄마는 어린 저를 데리고 무작정 서울로 오셨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기에 일자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였어요. 몸을 겨우 닐 수 있는 지하 단칸방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았고 정말 춥고 배고픈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십수년의 세월 동안 친정엄마는 식당, 건물 청소, 목욕탕 청소 등 안 해본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돈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빚을 빨리 갚아버리고 마음 편히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했기에 고등학생 시절부터 의류공장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친정엄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해 공부하길 바라셨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았기에 저는 과감히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고요. 그렇게 7년 정도 일을 배우니 베테랑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동대문에서 작은 옷가게를 차려 장사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수완이 좋아 금방 목돈을 모을 수 있었고 밤낮 없이 일해 27살이 되던 해 드디어 모든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틈틈이 디자인 공부도 했고 옷을 직접 만들고 납품하는 일도 병행하면서
사업의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32살이라는 나이에 직원을 5명 정도 두고 연매출 100억 가까이 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죠. 사장님, 오늘 물건 들어온 거 정리 다 했고 공장에서 디자인 샘플 보내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도주님, 매번 고마워요. 원래 내가 해야 했던 일인데 새로 계약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도와드릴 일인데요. 몇 번 업무 해본 게 단데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정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 신분인데도. 에이, 직업에 귀천 없는 거 아시죠? 그럼 저랑 같이 일해볼래요? 마침 직원도 한두 명 정도 더 고용할까 생각했거든요. 정말요? 절 직원으로 써주신다고요? 네. 지난번에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도 배울 겸 같이 일해보는 건 어때요? 도준 씨 정도면 일머리도 좋은 편이라 업무 능률 좋을 거예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군대 전역하고 고민 많았는데 해결해 주셨네요. 요즘 취업난이 어마어마하다잖아요. 흐흐. 그런 거 걱정 말고 정말 가족처럼 일해봐요. 다른 직원들도 이미 도준님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회사 일 마무리 짓고 직원들한테 공지도 해야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거로 합시다. 오늘은 이만 퇴근하시고 급여 관련된 건 다음 주에 와서 결정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참 사업이 무르익을 때 남편을 만났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편은 저와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군대를 막 전역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던 남편과 인연이 다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의 관계로 처음 만나게 되었죠. 사실 거래처 사장님이 소개를 시켜준 거나 다름없는데 친구분 조카라고 하고 워낙 신뢰가 있던 관계라 당연히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나이에 못지않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고 일도 야무지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실한 모습에 제가 조금씩 호감을 느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남편은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제 비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사랑의 감정이 솟아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의 수줍은 고백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누나, 나 진지하게 물어볼 거 있어. 누나는 나 어떻게 생각해? 널 어떻게 생각하냐니? 일 잘하는 직원이자 든든한 내 남자친구지. 아니, 그런 거 말고 나 솔직하게 말하면 요즘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 갑자기? 응, 주변에 일찍 결혼해서 자리 잡은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내 나이 26살이면 이제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지. 누나도 알다시피 나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내 가정 꾸리는 게 소원이거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그게 누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고. 나를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줘서 고맙네. 근데 너희 엄마가 반대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 그깟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 엄마는 내가 좋다면 뭐든 허락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반대하실지 걱정이지. 솔직히 내세울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그냥 일개 직원인데 안 좋게 보실 수 있잖아. 너야말로 그런 걱정하지 마. 결혼이 애들 장난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둘이 진심인 걸 보여드리면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럼 이참에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조만간 양가 집안에 인사도 드리고. 그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서로 시간 조율해서 일정 잡아보자. 정말? 고마워 누나.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왜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니? 엄마 등산 모임 있는데 급한 일이야? 아니, 나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어서 소개해 주려고 했지. 성내 이모랑 같이 다니는 등산 모임 말하는 거지?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보자. 자, 잠깐만. 너 지금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라고 했어? 진지하다는 이야기는 혹시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사이라는 거니? 그렇지 뭐. 도준이가 먼저 결혼 이야기 꺼냈기도 했고, 오래 생각해보니 결혼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서. 아이고, 잘 생각했다. 그래서 일정 좀 조율하려고 연락한 거야. 채팅방에 초대할 테니까 먼저 인사 나눠. 처음 만나서 어색한 것보다는 좀 낫겠지? 장모님, 안녕하세요. 전 한도준이라고 합니다. 민경 씨랑 같이 일하고 있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머, 반가워요. 우리 민경이랑 만나는 사이라면서? 민경이가 결혼 생각은 없던 앤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궁금해지네. 시간은 언제든지 상관없으니까 편한 시간에 와요. 내가 거하게 한상 대접해 줄 테니까. 엄마, 좀 전에 모임 간다며? 아이고, 예, 지금 네가 결혼한다는데 그깟 모임이 대수니 나는 우리 사위 얼굴 좀 보련다.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둘 테니까 와서 밥 먹고 가. 엄마는 모임 대신 장을 보러 가야겠네. 아이고, 벌써 사위 장모님이야? 그럼 이번 주 주말에 도준이랑 같이 갈게. 그때 정식으로 소개해 줄게. 그래, 조심해서 오고. 저희는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무렵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남편의 바람대로 양가 집안에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서로를 소개해주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하늘에서 저희 커플을 좋게 봐주셨는지 큰 반대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남편이 10살이나 어리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하셨지만 이내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뒤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고, 짧은 시간에 준비하자니 여간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결혼 준비도 하고 사업도 진행하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도 되게 급하게 한 편이에요. 5개월 만에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면 말 다 한 거죠. 아무튼 저희는 주변의 많은 축하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제 인생은 계속 아름답고 빛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일 잘하고 다정다감했던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며 집에 틀어박혀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정말 딱 그 꼴이었습니다.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하고 누구는 미친 듯이 놀고 먹고. 저희 부부가 그랬거든요. 자기야, 일 안 하는 건 좋은데 집에서만 있으면 좀 답답하지 않아? 아니, 난 편해 죽겠는데. 내가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어. 쉴 수 있을 때 쉬는 게 제일인 것 같아. 그건 그렇지. 근데 보는 눈도 있고 나름 관리하는 게 어때? 지금 나 살쪘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자는 거지. 그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기만 하는데 건강이라도 안 좋아질까봐 내가 너무 걱정되어서 그래. 지금까지 잘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관리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보기가 싫어. 아니, 거울을 좀 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정말 굴러다니게 생겼다고. 이참에 건강관리 시작하자. 운동하고 싶은 거 골라봐.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테니까 건강 좀 챙기자.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운동 좀 해볼까? 사실 나 바디 프로필도 찍어보고 싶었거든. 그럼 내가 헬스장이랑 다 알아보고 말해줄게.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준 카드 쓰고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해. 그리고 이참에 어머니 모시고 쇼핑도 좀 다녀와. 내가 사업 때문에 잘 못 챙겨드리니까. 오, 역시 자기밖에 없어. 어이구, 그렇게 좋아?
이제 집에서 빈둥대지 말고 자기 관리 좀 하고 그러자. 일자리 다시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힘들면 다시 회사 나와서 일해도 좋아. 당신은 잔소리도 되게 섹시하게 한다.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시처럼 들리네. 지금 누구 약 올려? 좋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자. 응? 나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알았어. 미안해. 그렇게 몸에 좋다는 영양제며 음식, 보약까지 지어 먹으며 남편은 자기 관리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건강이 염려되어 제안했던 거지만 남편은 재미가 붙었는지 아주 신나하더군요.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 남편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하는 일 없이 하루 종일 운동만 하니 살이 많이 빠진 건 물론이고 오히려 적당한 근육이 붙어 남편이 맞나 싶은 정도였습니다. 보디 프로필을 찍는다는 말에 가끔은 예민하게 굴 때도 있었지만 웬만한 모델 뺨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하루하루가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여러 가지 행복을 바라는 건 저에게 과분했던 걸까요? 저에게 검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 여자 때문에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권민경 씨 되시죠? 맞는데요. 어떻게 전화하셨죠? 한도준 씨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도준 씨한테 번호를 물어보긴 좀 그래서. 아무튼 이 앞에서 잠깐 만나죠. 그래서 절 만나러 온 이유가 뭔가요? 저희 남편과 무슨 사이신지. 사업하는 분이라 눈치 빠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도준 씨 저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이예요. 네?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도준 씨 결혼한 것도 알고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거 보면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희 남편과 어떤 사이인데. 저 이런 시답지 않은 농담 안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이라고요. 원래 나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시간 좀 달라더니 갑자기 결혼해버리대? 뭐가 그리 대단한 사람인가 했더니 돈이 많았었어. 네?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다 안 했죠.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 질색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빠른 시일 내로 도준 씨랑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만 아니었더라면 지금 그 행복은 내 차지였다고. 그래도 도준 씨가 뒤늦게 미안하다며 사과했길 망정이지. 도대체 둘이 언제부터 만나온 건가요?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 그이도 알아요? 당연히 모르죠. 제가 1달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성질이 좀 급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쪽이 뭔데 이혼하라 말아야? 아이 없을 때 헤어지는 게 낫지 않아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야죠. 내 딴엔 배려해주는 건데 사람 성의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무슨 배려야. 당신은 지금 불륜녀에 불과하다고. 어디서 뻔뻔하게 찾아와서는 이혼을 종용해? 내가 지금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아니, 돈 많아 보이니까 사람 고용해서 뒤라도 캐보던가. 얼마 전에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온다 했죠? 그거 나랑 보라카이 다녀온 거거든요. 크크. 일단 나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일인 것 같네요. 무턱대고 당신 말만 믿을 순 없으니. 편한 대로 하세요. 우리는 떳떳하니까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충격받지 마시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 바빠서 이만. 갑작스레 찾아온 내연녀를 만난 뒤 한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더군요. 당당한 내연녀의 태도도 그렇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소 부부관계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기에 더더욱 어이가 없었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내연녀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 심부름 센터 직원을 고용했어요. 치졸한 방법 같았지만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해 지금까지 사용한 명세를 모두 조회했고 종종 생활비에 보태라며 이체한 계좌 명세도 확인했어요. 남편이 쓴 돈은 모두 자기 관리에 힘쓰거나 그 내연녀와 쓴 유흥비가 전부더군요.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고 남편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연녀와 같은 마음이면 후회 없이 이혼하려고요.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남편과 저녁을 먹고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들어줘. 다 알고 하는 이야기니까 거짓말하지도 말고. 아, 왜 뭔데 그래? 혹시 소희 만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당신도 내가 그 여자 만난 거 알고 있었어? 모를 리가 있나? 내가 그러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소희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야.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건 당신이라고. 그럼 그 여자가 나한테 한 말은 다 뭔데? 소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데 그래? 당신이랑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왔고 내가 아니었으면 둘이 결혼해서 행복했을 거라더라. 아, 난 또 뭐라고. 걔가 원래 좀 허영심도 있고 상상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 너무 귀담아 듣지 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바로 당신이라고. 정말 그 말에 맹세할 수 있어? 아, 그렇다니까 글쎄. 당신 나 못 믿어?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가 보지. 그나저나 여보 헬스 열심히 다니네? 헬스장에 첩이라도 숨겨놨나 봐? 아,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당신이 나 건강관리에 힘쓰라며. 그래서 꾸준히 다니고 있는 건데. 아예 대놓고 의심하는 거야? 의심할 수밖에 없지. 당신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운동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적당한 수준에서 하면 되지. 뭐가 좋다고 그렇게까지 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운동하는 거지. 아, 그래? 이 사진 보고도 그 말이 나오나 보자. 뭐? 아, 아니 이게 뭐야? 당신 설마 내 뒷조사했어? 그래, 했다. 아주 비싼 돈 주고 맡기니까 탈탈 털어오더구먼.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다 알고 있다고. 내 말이 우습니? 너 지금까지 나 이렇게 대한 거야? 도대체 날 뭐로 생각한 거야?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 여자가 날 직접 찾아온 것도 그렇고,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태연한 당신 태도도 그렇고, 아주 잠시나마 희망을 가져본 내가 미친년이지.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렇게 알고 준비해. 뭐? 이혼이라고? 우리 엄마 충격받으시면 돌아가신단 말이야. 지난번에 저혈압 쇼크 와서 저 세상 갈 뻔했는데. 제발. 어머니 핑계 대지 마. 이건 우리 부부 일이야. 아무튼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어. 난 이혼 소송 준비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남편은 되지도 않는 말로 저를 회유하려 하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 대화의 시작부터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붙잡고 있던 걸 놓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혼이라는 결론이 나서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제 인생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서류까지 건네줬어요. 며칠 뒤 이혼 이야기가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는지 잔뜩 화가 나셔서는 연락하셨죠. 통화 내용은 상상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혼이 애들 장난이냐? 남편 위할 줄 모른다. 이런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들더군요. 며칠 뒤 내연녀가 저를 만나서 할 말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지난번처럼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바쁜 일을 끝내고 간다는 핑계로 일부러 조금 늦게 갔어요. 무슨 말을 할지
이제는 기대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30분 정도 늦게 조용히 카페로 갔고 그곳에서 대단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자기야 끝을 보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내가 친구한테 임신 테스트기 2줄짜리 빌려왔어. 이걸로 오늘 끝장 보자.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이왕 이혼할 거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해야 자기한테 완전히 미련을 버릴 거 아냐. 그래도 고소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하, 지금 그런 거 무서워서 피하자고? 나도 돈 많거든. 나 요즘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벌어. 까짓 거 걱정하지 마.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아이 문제 생겼다고 둘러대고 보상금도 두둑히 받아내자고. 하씨, 걱정이긴 한데 그래 까짓 거 한번 해보자. 어차피 틀어진 예. 당신도 나이 든 여자 뒷바라지 하면서 살 순 없잖아. 이렇게 젊은데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20년 뒤를 생각해봐. 그 여자는 다 늙어서 요양원 들어갈 나이고 당신은 아직도 한창인데 간병하면서 시간 낭비할 거야? 그럴 바에 좋은 거 먹고 입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건 그래. 내가 좀 아깝긴 하지. 아무튼 이따 오면 적당히 잘 둘러대자. 내가 미리 카드 대출이랑 현금 서비스 풀로 받아놨어. 우리 이걸로 여행 가자. 좋았어. 이번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당신 그동안 비위 맞춰주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앞으로 꽃길만 걷자. 저는 이 기막힌 광경을 모두 촬영해 놓았습니다. 남편은 제 돈을 노리고 그동안 이중적인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는 말도 사실은 다 내연녀와 놀아났던 거였죠.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도 남편이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알면서도 제 돈을 써야겠고 아쉬운 소리는 못하고 그래서 이혼 이야기 나왔을 때 노발대발 했었던 건가 봅니다. 아무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 앞에 앉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임신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달라더군요. 지금 보자고 한 이유가 임신해서 이혼을 빨리 해달라 이거네? 그렇죠. 오늘은 말이 잘 통하네요. 그래,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이미 서로 마음 떠났고 끝장 봤으니 나도 더는 미련이 없지. 근데 그거 알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 거. 그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항상 어디에서든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지. 그동안 애써 참느라 고생 많았어. 이혼? 까짓 거 해줄게. 근데 곱게는 못 해주겠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그만 아니야? 내가 당신 남편 아이 가졌다니까? 그래서?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이혼을 하든 말든 그건 내 선택이고 니까짓게 뭐라고 짓거릴 이유는 없어. 이혼해준다니까? 곱게는 말고. 곱게 안 해주면 뭐 어쩔 건데. 당신 지금 나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야? 우리 아이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고. 글쎄, 네가 잘못될 아이나 있나 모르겠다. 난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거든. 아까 너희 둘이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 다 녹음해뒀고 이대로 법원 갈 생각이야. 아참, 그거 알아? 난 이미 변호사 선임대 했거든. 조만간 소장 날아갈 거니까 두고 보자고.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려는 거야? 내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할게. 미안해. 미친 새끼. 좀 데리고 살아줬더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너 내가 준 카드 없으면 쥐뿔도 없잖아. 내가 풀로 받은 대출금, 현금 서비스 다 토해내야 할 거야. 그리고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자게 해줄게. 뭐? 당신 미쳤어. 우리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있냐고. 자,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왜 난 이 상황이 익숙하지?
너희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그냥 머저리라고 해. 조만간 다시 만나자. 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 한잔하러 가야겠다. 여보, 그렇게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를 요구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요구했죠. 그동안 남편에게 들어간 돈만 억 정도 될 겁니다. 쇼핑이라도 하라고 하면 항상 1,000만 원 이상은 기본이었거든요.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당연히 소송은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위자료랑 보상금으로 정확히 7,200만 원 보상받았어요. 이혼이 마무리된 뒤 신혼집에 있던 남편의 짐은 모조리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동안 펑펑 쓰던 돈을 못 쓰게 되니 심사가 뒤틀린 시어머니는 한동안 제게 연락해서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셨어요. 남편도 툭하면 회사로 찾아와 저에게 잘못했다느니 빌고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친정엄마한테 찾아가서 눈물쇼를 보이다. 속은 바가지 얻어맞고는 쫓겨나기도 했고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접근금지 해버리고 정말 구치소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니 다행히 그 뒤로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는데 이 여자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항소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빨리 끝날 일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그래도 제 할 일 하며 잘 지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연매출 100억을 넘어선 지는 오래됐고 동남아 쪽 수출권 계약을 따내기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답니다. 조만간 대기업과 연계해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될지도 몰라요. 경력 단절 여성들이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업 교육을 시켜주는 건데 제가 이 의류 유통 분야에서는 나름 유명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제의가 들어오곤 한답니다. 저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기에 후회 없이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런 제 인생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혹은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공감이 될 거예요. 사랑에 빠지신 분들은 한 번쯤은 제 사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나다 보면 흠도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걸 다 감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든 걸 따져보고 인생을 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처럼 후회할 일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